자, 2025년 썸머를 준비하면서 왜 브릭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SAT 프로그램이 최강 강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중 첫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강사진이 누구냐인 것은 매년 SAT에서 중요한 팩터가 되셨죠. 하지만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지문이 짧아진 것을 발견하고 막연히 SAT가 쉬워지는구나, SAT가 쉬워졌구나 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까보니 컬리지 보드가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의 범위는 아예 공식적으로 제외된 몇 개의 문제 유형을 빼고는 다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문제 유형들이 다 한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제 유형들을 위해서 컬리지 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려운 것이냐? 단기간 동안 최근 몇 년간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만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는 수십 년간 컬리지 보드가 갈고 닦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문제 유형들을 다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들과 함께 변화해온 문제 유형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풀을 가지고 있는 강사만이 그들의 경력으로 승패를 좌우하고 성공을 향해 좀 더 밀어줄 수 있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은 디지털 SAT 현재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은 공식 답안지가 제공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가 강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답을 풀어서 그것을 답안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을 만나면 가끔씩 오답을 정답이라고 배워온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이것은 난다 긴다 하는 강사들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시기에 나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 문제 자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강사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이상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브릭스 어학원에서는 디지털 SAT의 강사진을 리딩은 제이성쌤, 그리고 라이팅은 저 헤더오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둘 다 압구정에서 메이저 학원들에서 20년, 18년 각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에서는 디지털 SAT를 위한 최고의 강사진을 제공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염려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을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요즘에 많이 보이는 트렌드입니다. 요즘 들어 학생들이 독학을 해보겠다며 문제를 냅다 푸는 상황이 종종 보입니다. 자, 물론 독학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은 높이 사죠. 하지만 일단 디지털 SAT에 대한 분석과 문제 유형의 종류, 각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식, 그 함정들의 종류, 이 모든 개념을 마스터한 후에 독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문제만 냅다 풀다가 그러면은 문제집만 갖고 연습하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게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왜 답인지,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됐는지, 답이 이 문장에 없다면 그렇다면 second best, 즉 차선은 무엇일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해놔야만이 그 문제 유형이 다음 시험에는 토시 하나만 바꿔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릭스 아카데미의 제이입니다. 왜 브릭스 아카데미의 디지털 SAT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되는지, 그 중에 커리큘럼과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또는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종이에 인쇄된 문제들을 풀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제들을 풀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것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는데 익숙한 것이지 긴 지문을 읽는데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의 그 지문을 읽더라도 디지털 기기로 읽을 경우에 종이로 인쇄된 지문을 읽는 것보다 이해도가 떨어진다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8년 CBT 버전의 ACT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험장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글이 눈에서 튕겨나가요. 집중이 안 돼요.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엉뚱한 줄을 읽고 있어요. 글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애노테이션 스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파운데이션 반에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지문 옆에다 애노테이트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익숙해지면은 이 애노테이션 하는 양을 줄이고 머릿속에 입력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전반과 클리닉반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또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스킬을 통해서 만점을 받도록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브릭스의 커리큘럼입니다. 교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스캔본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타도 많고요, 글씨도 작고요, 심지어 그래프나 차트 같은 경우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오롯이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릭스 아카데미에서는 저하고 헤더쌤이 모든 지문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롭게 타이핑을 쳐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롯이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브릭스 아카데미의 디지털 SAT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될까요? 차별화된 리딩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SAT 리딩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객관적인 논리를 풀고 메인 아이디어와 중요한 문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상식이 부족한 경우에 오류가 발생해서 오답을 고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한두 문장에 꽂혀서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장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낭비하고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클레임을 주고 그 클레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클레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비교 대조되고 있는 핵심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비교 대조되고 있는 내용을 찾기보다는 그 클레임 한 문장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많은 학원들을 가보면은 대부분 렉처 형태의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글의 구조를 분석해주고 내용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설명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뒤에서 수동적으로 그 수업을 듣고만 있습니다. 마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풀거나 또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경우에 또 틀리게 됩니다. 제대로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브릭스에서는 저는 학생들하고 오답을 골랐던 정답을 골랐던 수업 시간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단어 뜻도 물어보고요, 글의 메인 아이디어도 물어보고요, 왜 그러한 답을 골랐는지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정말로 운이 좋아서 맞춘 건지 또는 제대로 알고 맞춘 건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답을 고르게 되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땡스기빙 프로그램 때 어떤 학생이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조인을 했습니다. 650점대 중반 점수였어요. 근데 제가 수업 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약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시험에서 720점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브릭스 아카데미의 디지털 SAT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될까요? 브릭스만의 체계화된 수업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릭스 아카데미는 파운데이션 반, 실전 반, 그리고 클래릭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예비 8, 9학년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라이팅에서 그래머와 글의 구조를 배우게 되고요. 리딩에서는 글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레벨의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문제 유형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1, 2주 정도 실전반을 조인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전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끝날 때쯤 또는 그 이후에 실전 시험을 보기 위한 예비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처음 2주는 워밍업 기간입니다. 처음 SAT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간 동안에 라이팅하고 리딩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요.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해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동안에 본인이 잘못 배웠던 것 또는 헷갈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2주간의 워밍업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입니다. 주 1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죠. 5주가 지나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 5주가 지나가면은 점수가 많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그 시험 전에는 조인하는 경우에는 아침 8시에 학원에 와서 실전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오후에 문제풀이를 하는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반 같은 경우는 보통 700점 전후의 학생들이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세션에 조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본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오전 8시에 학원에 와서 문제를 풀고 시험에 익숙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